자, 부분집합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부분집합 개수를 구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글로 직접 야 부분집합 구해봐 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한글로 명시를 해줬었는데, 이번 주 수업 내용은 이제는 부분집합을 구하긴 구하되 한글로 그걸 표현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한글로 표현해주지 않고 수학적인 어떤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게끔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은 대부분 다 이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호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신다면 같은 내용이니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제를 이어서 가면 186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라고 하는 것은 집합 1이고요. B라고 하는 것은 집합 1, 2, 3, 4, 5랍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무엇을 찾아내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x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x의 개수. 그런데 x의 조건이 x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x는 a를 포함한다 줬죠. 이걸 분리해서 해보면 얘는 x는 a를 포함한다. x가 주인공이니까요. 그 다음 여기를 해석해보면 x는 b에 포함된다. x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x는 b에 포함된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x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b의 부분집합이죠. x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b의 부분집합. 자, 그러면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만 했으면, x는 여기만 나와 있다고 한다면요. 여기만 나와 있다고 한다면 b의 부분집합 찾아내면 돼요. 몇 개요? 원소가 5개니까 5개짜리의 부분집합은 2의 5제곱기라고 했을 겁니다. 이 조건만 나와 있으면.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1번 조건도 있죠. 1번, 2번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x는 a를 포함한다니까 결국은 x는 1, 2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조건이. 여기에서 보면은 1번 조건에서 x는 1과 2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테고, 2번 조건에서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결국은 b의 부분집합을 찾되 1, 2를 포함하고 있는 것. 따라서 1, 2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1하고 2가 없다고 생각하고 3, 4, 5 가지고만 부분집합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4번에 A 집합은 small a, b, c, d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c, d, e, f입니다. 이때 x를 찾되 x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요렇게 생긴 것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것에 포함된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집합의 어떤 그 정의하면서 집합의 첫 번째 강의에서 이 기호하고 이 기호에 대한 설명을 해둔 적이 있을 텐데 한번 연습 한번 더 할게요. 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집합을 연산하는 뜻입니다.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은 얘하고 얘 중에서 공통의 원소를 찾아내시오라는 뜻이에요. 공통의 원소. 따라서 이 A, B, C, D하고 C, D, F의 공통의 원소는 결국은 뭡니까? C하고 D입니까? C하고 D가 공통의 원소예요. 따라서 얘는 C, D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합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기호는 A하고 B에 있는 원소를 모두 갖다 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 B, C, D, C, D, F 중복 문자 안 써도 되니까요. A, B, C, D, E, F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해석해보면, 얘를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면, 첫 번째는 X는 C, D를 포함한다죠. X는 C, D를 포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내용. X는 A, B, C, D, F. A, B, C, D, E, F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된다. 즉, 요놈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놈의 부분집합이 돼 C, D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방금 전처럼 C, D를 포함하는 얘의 부분집합. 얘 없다고 생각하고 이 4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니까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일단 196번에 같은 내용입니다. A 집합은 2, 4, 6, 8, 10이고요. B 집합은 2, 5, 8에서
이 x라고 하는 이 집합을 찾아낸 레이시오인데 조건이 이렇게 생긴 얘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A 집합이 포함돼야 된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차집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고요. 차집합. A 집합 중에서 여기 주인공이 A 집합입니다. A 집합. A 집합 중에서 B를 제외해라. 이 중에서 B를 제외했어요. 2, 5, 8을. 2, 5, 8을 제외하면 얘하고 얘가 제외되겠네요. 그리고 남은 것. 4, 6, 10이 될 겁니다. 이놈은 4, 6,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집합은 그대로 2, 4, 6, 8, 10이 되나요? 2, 4, 6, 8,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조건에서 X는 4, 6, 10을 포함해야 되겠고 두 번째 조건에서 X는 얘의 부분집합, 즉 2, 4, 6, 8, 10의 부분집합을 찾으시오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4, 6, 10을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잠깐 보내두고 2하고 8 가지고만 부분집합 만들면 되니까 2의 2제곱이 되겠네요. 자, 지금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99번부터 이제 또 생소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199번에 미리 좀 요 설명 좀 하고 올게요. 자, 어떤 집합에서 A하고 B하고 특별하게 이러한 연산을 했는데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교집합. 공통부분. A하고 B의 공통부분을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결과가 둘 중에 하나 A의 결과하고 같았답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B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를 합집합을 했는데 그게 둘 중에 하나 A가 됐든 B가 됐든 아무튼 A가 된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 내용에는 분명히 A하고 B의 포함관계를 준 겁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어떠한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합집합 연산을 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결과로 얻어지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둘 중에서의 포함관계가 있다고 여러분들 꼭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A집합이 크냐 B집합이 크냐 이 결과를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얘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벤다이어그램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이 선생님 집합의 어떤 연산에서 벤다이어그램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텐데 이렇게 먼저 볼게요. 어떤 집합에서 A집합하고 B집합은 보통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놈에 쏙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또한 얘가 특별하게 떨어져 있지 않을 테고 분명히 어떤 공통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영역을 내가 선생님이 가, 나, 다, 나라는 영역을 쓸게요.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이때 A집합은 가랍니다. 가라. 그 다음에 B집합은 가다고요. 가다. 이랬을 때 이 A 교집합 B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A하고 B의 공통 부분 가져가. 갑니다. 가.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가라죠. 가라. 가하고 가나하고 상식적으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특별하게 같다라고 했다면 가가 어차피 너 비교돼서 아닐 때 가는 서로 양면이라고 합시다. 양면에 같이 쓸 테니까요. 결국은 나가 집합에서는 0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집합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 공집합. 이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이 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A 집합은 어디만 유효하냐면 여기만 있겠죠. A 집합은 여기. 그 다음에 B 집합은 가갑니다. 가 이렇게. 그럼 결국은 가다 즉 A 집합 요 색깔을 따뜻 파란색입니다.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는 즉 결국은 이 관계는 A가 B에 포함되는 이러한 관계라고 여러분들 꼭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태라고 한다면 전체집합에서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영역을 가, 나 이렇게 볼게요. 이때 A 합집합 B는 가하고 그러니까 A집합과 B집합 모두 다 쓰라의 뜻이니까 여기 가나다가 될 거예요. 가나다. 그 다음에 A는 가나인데요. 가나다하고는 상식적으로 같진 않은데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같다라고 했다면 가하, 나나 사라지고 결국은 여기서는 다가 없다. 다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다가 여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그럼 결국은 A 집합은 어디냐면
나가 다 있겠고요. B집합은 이 여기 부분, 여기 다 부분이 사라지면서 B는 여기만 있을 겁니다. 여기만. 그럼 결국 얘는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번 이 작업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여러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조금 그냥 외우게 하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연산, 두 개의 연산을 했는데 교집합 또는 합집합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A하고 B의 포함 관계가 있을 텐데 자, 이 A하고 B의 교집합을 하라고 하는 것은 A가 굉장히 크다고 합시다. B도 굉장히 크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A하고 B의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 것은 크기가 어때? 굉장히 좀 작아지죠. 크기의 개념을 좀 선생님 부여하겠습니다. 크기가 작아집니다. 얘가 교집합은 크기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크기가 작은 것은 A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은 A. 그럼 결국은 이 중에서는 A가 크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여기는 이 합집합이라고 하면 A집합 요만큼 있고 B집합 요렇게 있을 텐데 합집합은 몽땅 합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크기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얘는 크기가 크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다면 크기가 큰 것은 A라는 얘기예요. 크기가 큰 것은. 그럼 결국은 이 중에서 크기가 큰 것은 A니까 A가 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결론을 찾아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는데 특별하게 B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개의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크기가 작은 것은 바로 B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A하고 B에서 B가 크기가 작다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했는데 B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때는 크기가 큰 것은 바로 B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하고 B의 포함가가 있을 텐데 크기가 큰 게 B니까 B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좀 더 빠른 어떤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95번 보면 199번에 A집합은 small a, b, c, d 이고요. A 교집합, B는 B, 그 다음에 B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조건을 갖는 B의 정체를 찾아내랍니다. B 정체. 자, 얘를 해석하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두 개의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연어는 분명히 A하고 B의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크기가 작아진 모양새죠. 크기가 작은 것은 B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B가 작은 모양새. 결국은 요놈은 일반 내용은 B라고 하는 정체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즉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엇이라고 하려고 했냐면 2의 몇 제곱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2의 5제곱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만 두 번째 조건 있죠. B는 무엇은? B는 공집합은 아니다. 공집합은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2의 5제곱계는 분명히 공집합도 있습니다. 원수 하나가 없는 공집합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외시켜서 마지막 답을 내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0번에 A집합은 1, 2, 4, 6, 7, 8. 그 다음에 B집합은 1, 4, 6에서 특별하게 지금 X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X의 조건이 첫 번째 A, 합집합 X는 A고요. 두 번째 조건이 B, 교집합 X는 B랍니다. 자, 얘가 지금 무슨 뜻으로 두 개의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의 모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이. 따라서 포함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큰 것은 A라는 뜻이니까 이 둘 중에서 큰 것은 A입니다. 따라서 A, X에서 큰 것이 A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두 개의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이게 포함관계가 있다. 누구 포함관계냐? 크기가 작은 것은 B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 B하고 X 중에서 B가 크기가 작은 것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1번은 X라고 하는 정체는 X는 A에 포함되죠.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X는 B를 포함하죠. X는 B를 포함해야 되겠죠. 즉 결국은 B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1, 4, 6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A의 부분집합인데
1, 4, 6을 포함하는 거니까 1하고 4하고 6을 포함해야 되니까 얘를 잠깐 내보내두고 2, 7, 8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의 3제곱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0번 같은 내용입니다. 210번에 A집합은 2, 3, 5, 7이고요. B집합은 1, 3, 5, 7, 9에 대해서 X를 찾되 첫 번째 조건이 A 합집합 B하고 X를 연산을 했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 X로 모양새가 나왔고, 두 번째 A 교집합 B하고 X를 연산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 하나 X의 결론이 나왔답니다. 얘하고 얘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포함관계가 바로 얘하고 얘 포함관계입니다. 즉 이것은 A 합집합 B하고 X하고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크기가 작은 것은 X죠. X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은 이 두 개의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로 나왔다. X로 나왔죠. 얘하고 X하고 했는데 X로 나왔으니까 그럼 두 개의 포함관계가 있을 텐데 A 교집합 B하고 X하고 포함관계가 있을 텐데 그 포함관계는 누구냐? 크기가 큰 것은 X라니 X가 큽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1번은 X는 A 합집합 B에 X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죠.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 그 다음 두 번째 X는 A 교집합 B를 포함한다죠. 를 포함한다. 근데 A 합집합 B는 지금 무엇이냐면 A하고 B를 다 합하였으면 되니까 A 합집합 B는 지금 1, 2, 3, 5, 7, 9가 되나요? 요거 1, 2, 3, 5, 7, 9가 되겠네요. 그 다음 A 교집합 B는 공통이니까요. 3, 5, 7 되나요? 3, 5, 7. 그럼 결국은 1, 2, 3, 5, 7, 9의 부분집합인데 3, 5, 7을 포함하라고 하니까 요거 세 개는 잠깐 놔두고 1, 2, 9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결국은 2의 3제곱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3번 한번 더 봅시다. 차집합으로 한번 나왔으니까 213번에 A집합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B집합은 1, 3, 5, 7, 9 자, 가조건은 A 교집합 X는 X라고 나왔고요. 나조건은 A 차집합 B하고 X하고 연산을 했는데 X가 나왔습니다. 가도 나도 두 개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포함관계겠다. 자, 작은 것은 X죠. 둘 중에서. 따라서 가조건은 A하고 X에서 작은 것은 X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A-B하고 X하고 연산을 했는데 X가 나왔다. 그 말은 뭐 큰 것은이죠. 큰 것. A-B하고 X하고의 포함관계가 있을 텐데 크기가 큰 것은 X랍니다. 이렇게. 따라서 가조건을 다시 쓰면 가 X는 A의 부분집합이죠. X는 A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나조건은 X는 A-B를 포함한다고요. A-B를. 자, 뭐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는 1, 2, 3, 4, 5, 6, 7이니까요. 이건 1, 2, 3, 4, 5, 6, 7입니다. 1, 2, 3, 4, 5, 6, 7. 그 다음에 A-B는 A에서 B를 다 뺀 것. A 중에서 B를 빼면은 1, 3, 5, 7, 9를 뺀 거니까 1, 3, 5, 7, 9, 뭐 9는 없으니까 뺄 필요 없겠고. 따라서 남은 것은 생존에 있는 것 2, 4, 6. A-B는 2, 4, 6이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1, 2, 3, 4, 5, 6, 7의 부분집합을 찾되 2, 4, 6을 포함하랍니다. 따라서 2하고 4하고 6은 잠깐 나가 있어 라고 한 다음에 1, 3, 5, 7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2의 4제곱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다가 2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5번은 X가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시다. X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랍니다. 집합에 요 집합 A, B, C, D, E, F 여기 포함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기호를 썼습니다. 두 번째 A, B, C, D하고 X하고 연산을 했는데 그 이 둘 중에서 A, B, C, D 이렇게 나왔거나 또는
이 두 개를 연산하는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얘하고 얘 포함 관계가 있을 텐데 뜬금없이 얘하고 얘 연산을 했는데 뜬금없이 그냥 엉뚱한 다른 것이 나왔답니다. 이것은 지금 포함 관계가 있다고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원소 하나씩을 모두 다 고려를 할 겁니다. 원소 하나씩을 잘 보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X라고 하는 놈은 A, B, C, D, E, F에 포함되는 거니까 뜬금없이 뭐 G가 나온다든지 H가 나온다든지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원소가 있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A, B, C, D, E, F만 생각하면 돼요. A, B, C, D, E, F만. 자, A를 보겠습니다. A, X가 만약에 A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A를 가지고 있다. 다른 건 낙차치하고서 일단 A만 보세요. X가 A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하고 이런 교집합 공통부분을 찾아서 A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A하고 A의 공통부분을 찾으면 A 분명히 보여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A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만약에 없었다고 칩시다. X가 A가 없었다고 치면 A가 있고 A가 없는데 공통부분을 찾아서 A가 보일 수가 없겠죠. 따라서 A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X는 무조건 A를 꼭 포함해야 돼요. A를 꼭 포함해야 돼요. 포함. B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B가 있었다고 칩시다. B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랑 공통부분을 찾아서 B가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B가 없었다고 칩시다. 여기는 B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B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B가 없어. 그러면 공통부분을 찾아서 B가 보일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B가 없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B가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B도 꼭 X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없으면 말이 안 돼. C 봅시다. C. 자, X가 C를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 C 있죠. 여기도 C 있죠. 공통부분을 찾으면 C가 보여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 문제에서 C는 없다고 했죠. 그 결과가. 따라서 얘는 C가 있으면 말이 안 돼요. C가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C는 제외를 해야 된답니다. 제외를. C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말이 되겠죠. C 있는데 C 없어. 공통을 찾았을 때 C가 안 보여야 되니까. 결국 C는 없어야 됩니다. D 한번 볼게요. D가 있으면 있어 그러면 여기에 D가 보여야 되면 D가 없어져. D가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D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럼 E를 봅시다. X가 2가 있으면 여기에 2가 없어. 여기에 2 있어. 그럼 두 놈의 교집합은 공통부분 2가 없죠. 이거 말이 되죠. 2가 있어도 되고 만약에 2가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말이 되죠. 그죠? 따라서 2는 상관이 없어요. 2는 있으나 없으나 2라고 하는 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F도 마찬가지예요. F가 있어도 얘는 말이 되고 F가 여기 없어도 얘 문장은 말이 됩니다. 따라서 F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내용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X는 이 A, B, C, D, E, F의 부분집합이기는 하되 무엇을요? X는 A를 포함해 A하고 B하고는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제외를 해야 된답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해석만 나와 있으면 이 해석만 할 수 있다고 치면 요놈의 부분집합 6개짜리. 근데 A하고 B는 포함하래. 잠깐 나가 있어. C하고 D는 제외하래. 그럼 아예 얘는 빼면 되니까. 결국은 E하고 F로만 부분집합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 한 번만 더 봅시다. 227번. 자, X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시다. A, B, C, D, E, F의 부분집합입니다. A, B, C, D, E, F의 부분집합. 자, 두 번째 조건. A, B, C하고 X하고 합집합을 했는데 A, B, C가 나왔거나 아니면 X가 나와서 포함관계인데 뜬금없이 엉뚱하게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랑 X랑 연산을 했는데 뜬금없이 딴 게 나왔어요. 이때는 원소 하나씩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부터 고려할게요. A, B, C, D, E, F를 고려하는데 여기가 A가 있으면 얘랑 모아서 이 합집합입니다. A가 있으면 A가 보이는 건 당연하죠. A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A가 없었다고 칩시다. 여기 A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A가 있고 여기는 A가 없어. 그런데 어차피 합집합할 거니까 어쨌거나 A는 보이게 돼 있죠. 따라서 여기는 X는 A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A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포함해도 좋고 제외도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A는 고려 대상이 원소가 아닙니다. B도 봅시다.
B가 있으면 있어 보이게 되겠죠. B가 만약 여기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있어. 여기 B가 없어. 근데 어차피 합집할 거니까 B는 당연히 보이게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C도 여기 C가 있어. 그럼 당연히 C가 보일 테고 C가 없어. 근데 C가 있어. 어차피 합집할 거니까 결국 C가 보이게 돼요. C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D 봅시다. D가 있으면 A, B, C, D 다 모아서 D가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D가 없었다고 칩시다. 여기에 D가 없었다고 치면 여기가 D가 없어. 근데 여기도 D가 없어. 그럼 합집하면서 D가 보일 리가 없죠. 결국은 D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D가 없으면. 결국은 D는 꼭 있어야 됩니다. D는 꼭 포함해줘야 돼요. D는. E. 여기가 만약 E가 있었다고 치면 A, B, C, E에서 여기는 결과로 E가 보이죠. 근데 여기는 E가 없어. E가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E가 여기에 없어야지만이 이 문제 말이 돼요. 따라서 E는 제외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F가 만약 있었다고 치면 A, B, C, F니까 F가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F가 의견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F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X라고 하는 것은 얘의 부분집합이 돼. X는 A, B, C, D, E, F의 부분집합이 돼. 조건은 X는 D 포함하고 그 다음에 E하고 F를 제외하는 D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요. 요거는 잠깐 나가있고 E하고 F는 아예 제외하면 되겠죠. 결국은 이 세 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니까 2의 3제곱이 227번에 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수업에서는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데 이제 어떤 수학적인 기호를 줘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석만 좀 잘하시면 됩니다. 포함관계 있느냐 아니면 원소 하나씩 따져내느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조건이 좀 더 기호가 표현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조건으로 나올 테니까 부분집합은 한번 더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